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는 코인 시장의 트렌드를 함께 분석해보는 코인 트렌드 시간입니다. 현재 부활절 휴일을 맞이해서 미국 증시가 지난주 금요일에 쉬고 다시 돌아왔는데 간밤에 큰 폭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되려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반등의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숨어 있을지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하나하나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서 현재 보여주고 있는 지수들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가총액은 2조 7천억 달러 선을 가리키면서 전일 대비는 0.3%대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30% 정도 증가한 860억 달러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는 되려 반등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포착이 되고 있는데 어제 33점 선에 있었다가 오늘은 38까지 올라오면서 아직까지도 공포 구간이긴 합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가장 양호한 투자 심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알트코인의 시즌 인덱스는 100점 만점 기준으로 16점을 가리키면서 되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간밤 기관들의 투자 심리는 어떠했을지 현물 ETF의 상황을 통해서 같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올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로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관들이 강하게 현물 쪽에 ETF 매수를 해주면서 간밤에는 유입세가 기록이 됐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가격 상황과 함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63.5%를 기록을 했고요. 이더리움의 점유율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7.1%까지 내려왔네요. 자, 그렇다면 종목들의 흐름은 어떠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변동성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반등에 성공하면서 현재 88,000달러 선까지 우뚝 올라섰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85,000달러대 저항을 뚫지 못한 채 계속해서 박스권 횡보를 이어오고 있었죠. 다만 간밤 강하게 반등에 나서주면서 현재 전일 대비는 1%대 지수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에도 불구하고 주요 알트코인들은 다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2%, 그리고 XRP 리플 같은 경우도 1.7%대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는 동반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시장에서 비트코인만 오르고 있는 건지 이슈를 통해서도 여러분께 풀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마무리됐던 뉴욕 증시부터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간밤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했죠. 모두 2%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블랙 먼데이다라는 호칭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크게 하락한 이유로는 일단 부활 휴일을 끼고 나서 변동성이 조금 더 심하게 시장에 들어왔던 부분을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고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도가 계속해서 낮아지면서 금으로 가격이 몰리자 안전자산인 금에 대한 수요 증가와 함께 금값이 간밤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자 위험 증시인 위험 자산인 증시에 대한 선호 심리가 일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뉴욕 시간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간밤 88,000달러를 회복을 해줬는데 사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중요했던 키워드는 다시 한번 트럼프의 연준 인하 압박이 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목요일부터 갑자기 파월 의장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면서 시장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연준 의장이 공식 석상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증가될 수 있다. 바로 트럼프 관세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해당 발언 이후로 트럼프 대통령이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까지 연이어서 이 파월 의장을 직접적으로 저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이 전혀 없는데 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자 시장에서는 이 연준의 독립성과 관련된 우려감이 커지면서 시장 안에서의 불안감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변수 요인들이 기존에 있었지만 여기에 파월 의장과 연준에 대한 불안감까지 더해지면서 위험 자산인 증시가 연일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안전자산인 금으로 시선을 쏠릴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함께 디지털 금으로 불리는 비트코인도 동반 가격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노란색 라인이 금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주황 색깔이 비트코인의 가격인데 최근 들어서 금의 가격 상승과 함께 비트코인도 추가적인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하단에 있는 빨간색과 초록색 선이 미국 증시의 지수인데요. 이 증시와는 디커플링 형상을 보이면서 안전자산인 금과는 커플링돼서 올라가는 모습을 놓고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알렉스 크루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의 디커플링이 심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미국의 경제 위기가 더욱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자산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이 더욱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비트코인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앞에서도 확인을 해봤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지난 5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전체 백분율 기준으로 64%가 지금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으로 채워져 있는 코인 시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통 강세장을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비트코인의 점유율은 보통 40에서 50점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다만 이번 불장 사이클 때는 워낙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코인 시장 안에서도 가장 안전한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의 투심이 급격하게 쏠리는 모습이 나오고요. 때문에 비트코인의 점유율, 도미넌스는 64%까지 현재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리고 간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또 힘을 보태줬던 건 스트래티지사의 비트코인 추가 매입 소식도 있겠습니다. 어제 이미 X를 통해서 마이클 세일러가 예고를 한 바 있었죠. 비트코인 추가 매입하겠다. 그리고 오늘 새벽 기준으로 추가 매입에 결국 또 나섰습니다. 때문에 이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보유 물량이 53만 개를 돌파해내면서 전체 비중 중에 2%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마이클 세일러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개수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자본 도달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매입 확대 의사를 계속해서 피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유통량 자체가 2,100만 개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50만 개만 들고 있어도 시장 안에서의 위력이 엄청나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일단 비트코인을 향한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트래티지 회사뿐만 아니라 올해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결론만 놓고 말씀을 드리자면 연말까지 비트코인 가격 20만 달러 바라볼 수 있다라는 여러 기관들의 공통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내놓았던 전망치 또한 최대 21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차트 분석과 함께 이 가격 제시를 해줬고요.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현물 ETF로 기관들의 자금이 계속 들어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말에 20만 달러에 대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시장 안에서도 전망들이 엇갈리곤 있습니다. 다만 보편적으로는 연말 3분기, 4분기 들어서 더 강력한 강세장과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이 20만 달러를 돌파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가장 중요한 매크로 이슈들과 또 관세라는 불확실성을 잘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슈로 현재는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아스터 헤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이 비트코인을 10만 달러 아래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재무부가 결국 국채를 다시 바이백하고 있고 연준 매입일 시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의 유동성 증가가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요. 어제도 함께 확인을 해봤지만 중국에서 M2 통화량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어서 중국 쪽에서의 차이나 머니도 위험 자산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고 미국도 이제 워낙 증시가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재무부와 연준 차원에서의 개입이 있게 된다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이제 이번 사이클을 통해서 확실하게 위험 자산이 아닌 안전 자산으로의 인식이 전환이 됐기 때문에 금이 계속해서 사상 최고가를 돌파를 해줌과 함께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인 기요사키 같은 경우도 올 한 해 전망으로 비트코인을 최소 18만 달러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8만 달러 구간대 가격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이야말로 정말 매수의 최적기다라는 평가들이 업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중요했던 저항 라인을 돌파를 해준 만큼 이대로 9만 그리고 10만 달러까지의 가격 회복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게 될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시간을 통해서 함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장 안에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외 주요 이슈들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코인 트렌드와 함께 보시죠.
네, 오늘도 코인 트렌드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안에 변동성이 있는 종목들과 이슈들도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세윤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수익은 기준에서 나온다.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설정해드린 전문가 김세윤입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곤 있습니다만 주요 메이저 코인들의 동반 상승이 나오곤 있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장 안에서 지켜볼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변동성 순위로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시장 안에서 오늘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캐너 포착 코인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XRP, 리플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현재는 전일 대비 1.5% 정도의 가격 하락을 보이고 있고요. 한 달 기준으로는 12%대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리플 같은 경우는 현물 ETF 승인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 이슈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코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어떤 이유로 리플을 선정을 해주신 건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 일단은 SEC 수장 교체와 함께 오늘 좀 긍정적인 가격 변동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일단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리플 되려 1% 정도의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리플을 선정해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리플을 이제 스캐너 포착 코인으로 가져온 이유라고 한다면은 네. 이제 친암호화폐론자라고 할 수가 있는 폴 애킨스가 이제 SEC 위원장으로 오늘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을 해요. 이전에 위원장을 지냈었던 인물이 게리 겐슬러라는 인물인데 그 사람은 이제 암호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사람들이 이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더욱더 강하게 반대를 할까요? 강하게 설정을 할까요? 아니면은 친암호화폐론자가 이제 조금 완화를 해서 설정을 할까요?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사람보다는 긍정적인 사람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줄 가능성이 더욱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폴 애킨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암호화폐들이 이 ETF를 신청을 한 게 72개 정도가 존재를 합니다. 이 주력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지, 솔라나, 리플, 폴카닷 같은 코인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리플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리플 코인 같은 경우 외국인들보다는 한국인들의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리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리플의 가격이 지금은 막 큰 변동성이 나와주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 변동성이 줄어든 건 이제 폭풍 전야라고도 볼 수 있듯이 추후에 가격이 큰 변동성이 가져오는 시기가 이제 이 SEC와 리플 간의 소송이 취하되는 시점,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시점이 이제 리플 같은 경우 큰 상승 펌핑을 동반할 수 있는 기회다. 최고점 구간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리플의 현재 차트는 일봉상 상승 반전형 패턴인 하락세기형 패턴이 진행되었던 모습이고요. 하락세기형 패턴의 상단 부근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준 모습이었어요. 근데 작도 관점에서 채널의 혹은 상승 반전, 하락 반전 등등 여러 가지 패턴들의 중요한 구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파를 해줄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되느냐. 두 번째로는 돌파를 해주고 그 근처 구간 매물대도 같이 돌파를 해주냐, 같이 이탈을 해주냐가 중요한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돌파한 이후 전고점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 3,285원 구간에 존재하는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실패를 했고요.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나와주면서 조정이 진행된 모습이에요. 근데 다만 조정이 진행이 되었으나 저점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기적인 박스권의 형태로서 가격이 응축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실 분들은 이 단기 박스권 구간의 상단부 구간 가격대인 3,060원 구간을 돌파하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나는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접근을 할 거야. 얘는 소송도 진행이 중이고 아직까지는 가격이 올라갈지에 대한 확신이 난 없어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쐐기 패턴을 돌파를 해주고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주는 3,285원 구간 이 구간 매물대를 성공적으로 돌파를 해줄 때 이전 대비 거래량이 증가를 해주면서 돌파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돌파 이후 리테스트,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는 이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 이 구간은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으로서 최고점 구간을 갱신을 해줄 수
있을 때까지도 홀딩을 가능한 시점으로 보는 굉장히 중요한 메리트 있는 매수 관점으로서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개발한 신호등 지표를 켜서 보게 된다면 이 신호등 지표에서 이 매수 신호들이 등장을 해줄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구간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 신호들이 등장을 해주는데 지금은 이 초록색 구간, 즉 매우 강한 상승 추세 구간에서 리플의 가격이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지지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이 보라색 선 구간을 돌파 이후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밑꼬리를 달아주면서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리플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는 이 저점 구간 매물대인 2,950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단기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3,060원 돌파 시에 단기 매수 관점, 그리고 나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진입을 할 거야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3,285원 선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줄 때 진입을 해주게 된다면 이 구간들에서는 충분한 수익 구간을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호재를 안고 있는 리플에 대한 분석 먼저 함께 나눠봤습니다. 단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께서는 3,060원을 상방으로 돌파할 때 매수 관점 유효하다 말씀을 주셨고요. 이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미국을 기준으로 하는 또 프로젝트이니만큼 앞으로의 호재성 이슈들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추가적인 변동성이 나오게 될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또 오늘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두 번째 포착 코인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스캐너 포착 코인입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썬더코어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현재 기준으로는 8%대 반등을 보이고 있는데 고점 기준으로는 조금 가격 눌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오늘 추가적인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썬더코어, 약간 이더리움과 비슷하게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제공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차트적으로는 어떤 관점이 유효한지 전문가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좀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격 변동성이 시작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그리고 어떤 전략들이 유효한 코인일까요? 일단 썬더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슈로 인한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스캐너 포착 코인으로서 가져오게 된 이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최근 이 이슈로 인해서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이슈가 뭐냐? 이제 일렉트론 벤처스란 기업에서 혹은 이제 특정 구간에서 이 썬더코어에 대한 생태계에 1억 달러의 투자금을 진행을 하기로 협의를 했어요. 근데 이 썬더코어 코인의 시총이 600억대입니다, 지금. 최근에 가격이 큰 상승이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600억대예요. 이 1,000억 미만의 이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은 굉장히 시가총액이 낮은, 즉 회사로 비유를 하자면은 이제 중소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시가총액보다 약 2배, 3배에 달하는 금액이 투자금으로 들어왔어요. 그렇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큰 호재로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상황은 어떤지 차트로 넘어가서 분석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썬더코어 같은 경우에는 뭐 리플 코인이랑 약간 유사한 모습의 차트라고도 봐줄 수가 있어요. 왜? 고점 구간을 낮춰주고 있고 저점 구간을 낮춰주고 있던 기울기가 다른 상승 반전형 패턴인 하락세기 패턴으로서 가격이 진행되었던 모습을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썬더코어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 구간을 돌파를 하고 매물대 구간인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 4.4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이후에 리테스트 지지, 돌파 이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오늘 썬더코어 같은 경우 신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셨던 분들께서는 진입을 고려해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으나 지금은 윗꼬리를 굉장히 크게 말아 내려주고 빠져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럼 이 말은 즉슨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하기에는 이미 시기상 늦었고 지금 진입을 하는 사람들도 이익 실현을 진행을 하면서 등장을 해주고 있는 매도세이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하실 분들은 약간 위험한 구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그 다음 고점 구간 매물대 구간이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꼬리 두 번 저항을 받아주셨던 가격대인 5.48원, 그 다음은 제일 긴 꼬리 기준으로 작조를 해보았을 때 6.4원 정도로 잡아올 수가 있겠고요. 이 5.48원에 존재를 하고 있는 이 저항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셨던 선을 종가 기준으로 돌파를 해주게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시사한다라고 봐줄 수가 있겠으나 썬더코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윗꼬리를 크게
달고 내려와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보다는 이전 구간 매물대 구간인 4.43원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 마감을 해주는지 유무를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4.43원 구간을 이탈하는 현상이 나와주게 된다고 한다면 전저점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짧게 잡는다면 4.06원 혹은 3.7원 구간까지도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썬더코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호등 지표를 켜고 보게 된다면 이전에 신호등 지표에서 이런 상승 시그널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이전에서도 매수 신호가 등장을 해주었었고요. 물론 빨간 구간, 즉 강한 하락 추세에 있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진입을 하진 못했겠지만 추세 반전 신호인 이 태풍 신호가 등장을 했을 때에는 돌파를 해주고 돌파 이후 리테스트가 나와주는 현재 가격대로 따져보게 된다면 4.03원 정도 구간에서는 지집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제가 이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 신호등 지표는 어디서 받아볼 수 있느냐? 이제 이후에 영상 하단에 나오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많은 수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바이백 소식 그리고 투자 소식과 함께 오늘 급등을 보였던 썬더코어 일단 4.43원이 이탈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저점 매수에 대한 기회를 주게 된다면 4.06원에서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알트코인들의 변동성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혼자 투자 전략 세우시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그럴 때는 저희와 함께 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스캔하신 다음에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시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차트 분석까지도 모두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모습은 어떠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저희는 전문가님과 함께 비트코인 강의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간밤 미국 증시의 급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하락 채널을 돌파해내면서 88,000달러서까지 우뚝 올라섰습니다. 현재 관점에서 어떤 전략들이 유효할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비트코인에 대한 풀이 속 시원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분석을 해드리는 김세윤 전문가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은 어떤지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디테일을 잡아서 설명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비트코인의 가격이 나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왜 중요한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첫 번째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주식으로 따져보게 된다면 이제 삼성 같은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내 주식에서 삼성전자 오르면은 대부분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죠? 올라가죠. 따라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코인 혹은 투자할 코인들의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떨어진다면 여러분들이 투자한 코인들의 가격이 내려가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반향성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일본 관점으로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전 목요일 방송에서 나와서 출연을 했었을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은 단기적인 박스권의 형태, 가격대가 83.1K에서 86.1K 구간으로 응축 중인 모습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된다면 박스권의 상단부 구간인 86.1K를 성공적으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일봉 하락 채널의 상단부 그리고 단기 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메리트 있는 중요한 매수 관점으로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로 86.1K를 돌파를 하고 가격이 올라가주는 모습이죠.
올라가주는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갔고 어디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느냐. 88.8K 구간에서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이전 방송에서 뭐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86.1K 돌파를 한다면 목표가 구간을 그 다음 전고점 매물대 구간인 88.8K 구간까지 잡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현재는 88.8K 구간에서 가격이 올라가주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88.8K 구간을 돌파를 한다는 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왜? 일봉에서 하락 채널의 상단부 구간이 진행이 되었었던 모습이에요.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가격이 돌파를 해주고 이 채널의 돌파가 유효하려면은 근처 구간에 존재를 하고 있는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해야 추세 반전 혹은 돌파가 완성된다라고 봐줄 수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88.8K 구간이 일봉 하락 채널 상단부 구간을 돌파를 하고 성공적으로 근처 고점 매물대를 돌파해주는 시점이에요. 따라서 이 하락 채널이 진행된 구간에 88.8K를 돌파를 한다는 거는 상승 추세로의 반전이 시작된다. 즉 시작점을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아까 리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3,280원 구간 돌파, 그 구간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88.8K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이다라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분들, 나는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할 거야. 비트코인의 가격이 15만 달러, 20만 달러, 25만 달러까지도 상승을 할 거야 라고 관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기 굉장히 메리트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일봉보다 하위 시간봉인 4시간봉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디테일한 포인트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8.8K 구간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었고요. 실제로 88.8K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88.8K 구간에서 만약에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이 등장을 해주게 된다. 혹은 하락 반전 패턴인 쌍봉 패턴, 헤드앤숄더 패턴, 아니면은 상승 쐐기 등등 기타 하락 반전 패턴을 등장을 해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 있어요. 왜? 지금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은 큰 상승폭을 단기간에 가져가준 모습이고 급등이 나와주면 급락이 나와줄 수도 있고 급락이 나와주면 급등이 나와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인 조정, 즉 건강한 조정이 나와줄 수도 있어요. 그 건강한 조정이 나와주려면은 하락 반전형 캔들 패턴 혹은 하락 반전 패턴이 등장을 해줘야 되고요. 그 대표적인 캔들 패턴이 예를 들어서 윗꼬리를 말아내린 영망치형 캔들 패턴 혹은 이전 캔들의 종가를 잡아먹는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 등등이 있는데 그 구간이 등장을 한다면 김세윤 전문가가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줄 수 있을 거라 그랬어.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와주느냐? 이전 박스권 상단부 구간인 86.1K 구간까지도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86.1K 구간을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와주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구간에서는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매수 관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시간의 가격대는 어디? 88.8K다. 88.8K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서도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니 이 구간들 꼭 참고를 하셔서 수익을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동평균선 관점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의 색깔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 파란색이 20 이동평균선이고요. 주황색이 60, 보라색이 120, 검정색이 240 이동평균선입니다.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었을 때 이동평균선의 응축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추후에 폭발이 예상이 된다. 폭발이 무조건적으로 나와줄 것이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그 폭발의 방향성은 저항 구간 돌파 시 86.1K 돌파 시 상승으로 나와줄 가능성이 또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완벽하게 됐고요. 지금 이평선의 배열 상태를 보시게 된다면 20, 60, 240, 120으로 완전한 정배열은 아니지만 거의 정배열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배열이라는 건 뭐냐? 모든 이동평균선들이 순서대로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상방압이 강하다. 즉 가격이 떨어져도 각 이동평균선 혹은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역배열보다 현저히 높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매수 관점을 우리는 잡아서 눌림목 구간에서 진입을 하고 저항 구간에서 이익 실현을 하는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데 그 구간이 유력한 구간이 어디냐? 단기 이동평균선인 20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를 여러분들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기울기가 굉장히 강합니다. 이 기울기가 강하다는 얘기는 추세가 강하다는 얘기예요. 즉 20 이동평균선 단기적인 추세가 상당히 강하다.
지금 그리고 폭발이 나와준 모습이고 응축 재차 폭발이 나와준 모습이에요. 그리고 강한 조정, 단기적인 조정이 나와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22동원 평균선의 기울기는 상반 기울기로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와 줄 겁니다. 가격이 조정이 나가고 내려와요. 근데 가격과 만나면 이 22동원 평균선의 기울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반등이 나와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럼 우리는 조정이 나오는 걸 기다렸다가 혹은 88.8K 구간을 돌파하는 걸 기다렸다가 88.8K 구간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한다면 그 구간에서 매수 관점 1번 매수 시나리오를 가져가 볼 수가 있겠고요. 조정이 나와주고 22동원 평균선 구간을 터치를 하고 반등이 나와준다. 근데 반등이 양봉 조금 나오는 이 반등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상승 반전형 캔들 패턴, 망치형 캔들 패턴,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주고 마감이 되어줄 때 그 구간에서 빠른 눌림목 구간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조 지표를 통해 가격의 반향성을 예측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 지표이고요. 순서대로 단기, 중기, 장기를 나타낸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 보조 지표의 파란색 선은 K선이고요. 빨간색 선은 D선입니다. 지금 현재 이 보조 지표를 보았을 때 단기와 중기 같은 경우 하락 시그널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단기 같은 경우는 이 고점 구간, 과매수 구간을 이탈해 준 모습이고요. 중기 같은 경우에는 과매수 구간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을 해준 모습입니다. 장기 같은 경우에는 K선, D선 기울기가 상승 기울기를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이나 과매수 구간 근처에 위치한 모습이에요. 그럼 이 상승 시그널이 해소되는 시점이 어디냐? 중기와 장기가 데드크로스가 발생을 하고요. 과매수 구간을 이탈하는 70선을 이탈하는 시점이 나와주게 된다면 그 구간에서는 상승 시그널이 해소가 되었다라고 봐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아직 과매수 구간에 도달해 있는 상태예요. 이 과매수 구간에서 도달해 있지만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상황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이 유지되는 상황을 페일러 현상이라고 그래요. 페일러 현상이란 뭐냐? 계속해서 고점 갱신을 이어나가는 겁니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전 가격과 비교를 했을 때 이 구간이 지금 차트적으로 보았을 때 고점이다라는 것을 이런 오실레이터계 보조 지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건데 고점 구간을 계속해서 갱신을 하면은 얘는 내려오지 않아요. 왜? 이전 가격보다 현재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가 과매수 구간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한다는 거는 즉 폭발을 이퀄 고점 갱신이란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구간에서 그 폭발이 끝나고 언제 하락 조정이 시작되느냐? 과매수 구간을 이탈할 때 나와줍니다, 여러분들. 따라서 이런 트리플 스토캐스틱이란 보조지표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일반 스토캐스틱 아니면은 RSI, MACD 같은 거 그럼 여러분들이 흔히 사용하시는 보조지표를 가지고 과매수 구간을 이탈하는지 유무만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셔도 이제 조정이 진짜로 시작되겠구나. 아니면은 단기 조정이 나와주고 추가적인 반등이 나와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점을 체크를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를 통해 여러분들이 산 리플, 도지, 솔라나 이런 코인들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움직여질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검정색 선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고요. 아래 보이는 차트의 캔들은 도미넌스의 가격 비중 움직임을 나타낸 겁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냐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암호화폐 시장 중 비트코인이 차지한 비중을 나타내는 거고요. 비트코인과 도미넌스의 가격은 큰 연관이 있어요. 알트코인에게. 자, 첫 번째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은 대다수의 알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고요. 도미넌스의 비중이 높아지면은 대다수의 알트코인은 하락을 합니다. 근데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 도미넌스의 움직임 어땠죠?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 추세 띄고 있고요. 도미넌스도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는 수치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럼 이때 이런 상황일 때 알트코인의 가격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비트코인의 가격은 상승을 해주고요. 도미넌스의 가격은 상승이 나와줄 때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하거나 하락이 나와준다고 나와 있어요. 그럼 이 소폭 상승하고 하락하는 기준치가 뭐냐?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도 추세가 다 있겠죠. 상승하고 있는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상승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다만 하락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조정폭이 조금 더 혹은
단기적으로라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 가격이 추가적으로 폭발적으로 올라가 주려면 이 도미넌스의 수치가 하방 쪽으로 내려줘야지 의미가 있으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의 비중 움직임 같은 경우에도 체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실 때 더욱더 많은 효과를 얻으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88,800달러 선까지의 가격 반등이 가능할지 해당 구간 돌파해 낸다라고 했을 때 또 새로운 추세에 대한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의 변동성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에 대한 가격 분석 먼저 진행을 해봤는데요. 또 처음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코인 튜토리얼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장에서 우리가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비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전문가님의 강의로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바로 이제 코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코인 튜토리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신 단어 불장. 불장이 그래서 뭔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불장 같은 경우에는 암호화폐 가격이 빠르게 단기간 내에 큰 상승폭을 보여주는 것을 말을 합니다. 자, 이거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이전에 신고점 구간을 계속해서 갱신을 해나가던 시점의 차트를 제가 들고 왔어요. 이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느냐? 단기간 내에 큰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준 이후에 단기적인 응축이 걸리고요. 이 응축 구간을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조정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다만 이 불장 같은 경우에는 즉 단기간 내에 제가 빠른 식으로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즉 사람들이 단기간 내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투자를 하는 상황을 불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불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불장의 특징 첫 번째, 급격한 가격 상승. 단기간 내에 수백 %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예전 비트코인의 불장, 알트코인의 불장했을 때 몇몇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00%, 300%, 400%씩 올라갔었어요. 근데 주식에서는 이런 상황이 있느냐? 주식 조금 올라가면 뭐 걸리죠? 상한가 걸리죠. 상한가 몇 %죠? 30%예요. 근데 암호화폐는 그런 게 있냐? 없습니다. 이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식만 하지 말고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 코인을 꼭 넣으라고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불장의 특징 두 번째 뭐가 있느냐? 거래량 폭증, 즉 많은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몰리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 세 번째 특징 같은 경우에는 포모 현상. 지금 안 사면은 손해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이 포모 현상에 휩싸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주게 되고요. 그래서 코인 언제까지 갈 건데? 라고 생각한다는 사람이 비트코인 1,000만 원대 안 사다가 언제 산다? 6천만 원, 7천만 원, 8천만 원 되니까 비트코인 1억 가겠구나 하면서 사는 사람들, 포모에 휩싸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매수세가 증가를 한다. 네 번째 특징, 언론과 커뮤니티의 가열이 일어납니다. 뉴스, 유튜브 혹은 주변 지인들, SNS 다 비트코인 얘기하고 리플 얘기하고 그래서 솔라나 뭐 100만 원 간다, 이더리움 10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들 합니다. 이게 불장의 특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비트코인의 투자는 그래서 언제 해야 되느냐? 암호화폐는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총 4가지의 사이클이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첫 번째, 축적기입니다. 잠잠하게 가격이 움직여줘요. 잠잠하게 움직여준 이후 성장기, 상승기,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줍니다. 상승이 되고 아까 포모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시점, 과열되는 시장이 와요. 과열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거품이 끼면 어떻게 됩니까? 거품이 사라지죠. 가격이 내려갑니다. 즉 이걸 하락기라고 부르는데 축적기, 상승기, 과열기, 하락기를 이 원 형태를 그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순환이 됩니다. 그 구간을 어느 구간에서 우리는 진입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축적기, 그다음에 이후 상황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축적기란 가격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시기. 왜? 거래량이 크지 않으니까 가격의 변동성이 크지가 않아요. 잠잠하게 움직입니다. 비트코인 가격 4천만 원에서 4,300만 원 선 계속해서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 보여줄 때 그 구간이 축적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감정은 무관심하고 회의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행동으론 소수의 장기 투자자들만 관심을 가져요. 비트코인이 1,000만 원일 때 비트코인의 미래를 보고 비트코인이 1억 갈 거야, 5억 갈 거야 하고 투자하고 그런 관점으로서 굉장히 천천히 가격의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구간은 굉장히 매수를 하기에 좋은 타점이다, 좋은 시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상승기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 가격이 꾸준히 상승합니다. 꾸준히 상승하면은 사람들이 몰리겠죠? 몰리면 거래량이 올라간다. 사람들의 감정은 낙관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해요. 어제 10% 올랐으니까 오늘은 5% 올라겠구나. 혹은 10% 이상으로 오르겠구나. 낙관적으로 바라보고요. 사람들은 흥분에 빠집니다. 왜? 내 지갑이 두둑해지고 있으니까 흥분에 빠지고요. 가격이 올라간다. 그럼 많은 투자자들이 더욱더 유입이 되기 시작하고 초기 진입한 사람들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중후반부 약간 포모에 휩싸여서 진입을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구간이 고점일 가능성이 약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과열기, 거품이 상당히 껴있는 구간입니다. 가격이 최고점을 도달하고요. 최고점 도달하면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죠.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은 가격이 위아래로 이런 식의 형태로 출렁입니다. 이 출렁이고요. 사람들의 감정은 어떠냐? 탐욕에 휩싸여 있어요. 얘가 비트코인이 100% 올랐으니까 150%, 200%도 가능하지 않을까? 내 시드 1억에서 2억 됐으니 5억, 10억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극단적 탐욕 상태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포모인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나도 한번 먹어보자. 내 친구, 옆집 철수 아저씨, 윗집 영희 아주머니 1억으로 막 2, 3억씩 먹었대. 나도 한번 먹어보자 하면서 들어와요. 그 구간. 고점 매수 투자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이 사람들이 물리게 됩니다. 그럼 물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빠져주게 되겠고 물린 사람들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겠죠. 하지만 축적기, 상승기 진입한 사람들은 언제 빠지냐? 이 구간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구간에서 빠져나가면 매도세가 대량으로 등장을 해줄 거고요. 물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탈출하기 힘들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락기,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에요. 가격이 급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거품이 낀 가격이 이제 슬슬 빠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아, 여기에서 올라가긴 힘들겠구나. 가격이 급락을 해주고요. 급락한 이후에는 저점인지 아닌지 헷갈려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내려갑니다. 사람들의 감정, 공포에 휩싸이고요. 후회를 합니다. 내가 이거 왜 샀을까? 그냥 사지 말걸 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매도세가 중첩적으로 나타내면 대량의 매도세, 즉 패닉셀이 나와줄 수가 있겠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을 하고요. 시장에서 이탈을 합니다. 많은 여러분들 혹은 적은 사람들이 이전 하락장에서 데이고 나서 암호화폐 이제 다시는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시장을 이탈하는 시간이 나와주고요. 이 하락기를 회복을 하는 고점 가격을 회복하는 기간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그럼 이 사이클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단계, 가격, 감정 다 필요 없어요. 투자자의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가격이 쌀 때, 즉 조용할 때 사던가 아니면은 상승기에서 사던가 아니면은 과열됐을 때 그 과열된 초반부 구간에서라도 사야 돼요. 근데 비트코인의 가격은 이건 암호화폐의 사이클이지만 비트코인의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설명을 또 드린 적이 있어요. 반감기란 게 있습니다. 반감기는 뭐냐? 쉽게만 설명을 드리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끝나고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사이가 지나면은 그 구간이 최고로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라고 표현을 해요. 이전 반감기 기간이 언제였느냐? 작년 4월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날짜 언제죠? 2025년 4월이죠. 12개월이 지난 시점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 어땠죠? 횡보를 거치다가 가격이 올라갔어요. 저항권 돌파했어요. 즉 지금은 축적기에서 상승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축적기에서 상승기로 넘어갔으면 비트코인을 언제 투자했느냐?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 이전에 나중에 가격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2억, 3억까지 올라갔을 때 그때 투자할 거 이러면서 포모에 휩싸이시면서 그때 투자하실 거예요? 조금이라도 더 쌀 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성공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님께서 쉽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꼭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의 수익률 리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수익률 리뷰 제가 이전에 진행을 했었던 관심 종목, 히든 종목 같은 것들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3월 18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에이브, 이더리움, UX링크, 옵티미즘, 스택스 등등을 진입을 했고 총 수익률 63.64%로 마감을 해준 모습이고요. 합산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37.79%, 38%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100만 원을 투자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38만 원의 수익을 받고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3,800만 원, 그다음에 380만 원, 1억을 투자했다면 3,8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봤다라고 생각을 드려주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관심 코인, 히든 코인, 물론 방송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지만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네이버 밴드에 미리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나가고요. 밴드 들어오시면 끝나냐? 아까 차트에서 보여드렸었던 스캐너 포착 타임에서 보여드렸었던 신호등 지표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배포를 해드리고 있다. 그 신호등 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암호화폐에만 사용을 할 수 있냐? 아니에요. 주식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삼성전자 이전에 방송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이 나실 거예요. 삼성전자 차트에서 제가 실제로 그 신호들이 등장한 저점 구간들을 보여드렸었고요. 따라서 주식의 포트폴리오에 주식 혹은 코인을 넣으신 분들 혹은 넣으실 분들께서는 들어오셔서 신호등 지표 꼭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고요. 이전에 제가 리뷰했었던 이더리움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진입을 하게 되었었느냐. 저점 높여주고 고점 구간 방어해주는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 상승삼각형 패턴 혹은 응축 구간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응축 구간을 상단 돌파를 해주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입 타점을 잡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요. 실제로 제가 목표가를 잡았었던 310만 원 구간을 잡았는데 310만 3천 원 구간을 터치를 해주고 가격이 빠져준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술적 분석 요구하지 않아요. 실제로 하시기도 힘들 거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기술적 분석을 할 필요가 없다. 왜? 신호등 지표가 있으니까 저점,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비추세, 저점, 고점, 그리고 그 구간에 진입을 할 수 있는 매수 신호도 모두 다 등장을 해주고 이익 실현을 실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냥 공짜로 무료로 받아가시라는 말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기술적 분석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 차트 강의도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수익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코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의 관심 코인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란 코인이고요. 대장주 코인이다라고 봐줄 수가 있어요. 이더리움 다음 중요한 코인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왜 소개를 드렸느냐. 1시간분 기준으로 신호등 지표 초록 구간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전에 매수 신호, 동그라미 신호가 등장을 하고 가격이 추가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은 현재 차트를 보았을 때 추가적인 상승 이후 단기적인 박스권의 형태로서 가격이 응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박스권의 상단부 구간을 돌파하면 어떻게 된다? 추가적인 상승 폭발이 나와줄 수 있다. 따라서 신호등 지표 관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고요. 1시간분 너무 짧은 거 아니냐? 일본 관점도 당연히 살펴봐야죠. 일본에선 차트 어떻게 되고 있다? 하락 채널의 상단부 돌파를 시도하고 고점 구간 매물대에서의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 차트 어디서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다? 아까 비트코인 차트 이렇게 똑같이 생겼었어요. 그럼 이 똑같이 생긴 구간에서 상단 구간 성공적으로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 정고점 매물대, 그 다음 정고점 매물대까지도 가격이 상승할 여지가 굉장히 높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어디서 진입을 하느냐? 현재 가격이 20만 원대 선을 약간 위아래로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따라서 첫 번째 진입 구간은 이 응축 구간의 하단부 구간인 19만 9,400원에서 1차 진입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요. 2차 진입은 이 채널의 하단부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19만 원 선. 목표가는 1차는 21만 7,700원, 2차는 24만 3,500원, 3차는 27만 1,600원. 각 매물대 구간을 목표가로 선정을 했고요. 손절가 구간 어디? 이 꼬리 기준까지 보기엔 너무 멀어요. 따라서 지지 구간을 이탈을 하는 17만 9천 원 선에다가 설정을 하시면 된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관심 코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주요 메이저 알트코인인 솔라나에 대한 전략 함께 공유 주셨고요. 추가적으로 혼자 전략 세우시는 게 궁금하시거나 어려우신 분들은 QR코드 스캔하고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또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어진 시간 때문에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코인 트렌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